지금 어떤 현실이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관광 기반 시설조차 하나 없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진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어쩌다 사소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고 치밀하지 못한 어떤 그 사업의 이행상의 실수로 그 사업의 정당성이 지금 흔들리고 또 이래 막 법리적 논쟁으로 이래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 아니다, 이건 아니네.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 인정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서가 있습니다. (1차) 6월 25일 날인가요? 그날은 부적격.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또 의견 청취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1차에서는 공익성 담보가 부족하다, 확보가. 그래서 이제 2차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 중에 편입 예정지 91만 6,924 제곱미터 가운데 91만 6,468제곱미터 프로테이지로는 99.95%에 이르는 토지 확보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꼭 공익사업으로 수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조항들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뭐 100% 저희가 협의취득이 이런 사업도 만약에 100% 협의취득이 다 된다면 굳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토지가 보면 토지 정리가 옳게 안 됐다거나 다양한 그런 것들도 주로 그렇게 토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소유권의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수용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나옵니다. 99.95%의 소유자 동의를 받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3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가 사망 이후 상속인이 주소 불명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한 필지 일반적인 거. 요 3필지밖에 없습니다. 0.05%에 해당되는. 그 정도라면 거의 100% 수용 협의 매수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이렇게 청취를 받아서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하니 아니하니 하는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왜 이래야 됐을까요? 담당관이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도가와 매수가가 너무 정서적으로 안 맞다. 여기에서부터 불신이 만들어져 온 겁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한다. 여기서 세세하게 공익사업으로 했을 때의 가격 결정 방법과 그간에 우리 시가 진행해왔던 과정,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가격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시 소유의
그 토지재산관리상 그 가치 보존이 됐느냐. 문제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뭐 민원 제기가 많이 있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세목고시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사업 정당성이 없다. 라는 지적에 우리 시에서 판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수용 재결 단계 전의 사업 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 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이 무효다 전체가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승인고시라는 행위 그 절차 자체는 취소될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자, 취소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취소될 사유도 있지만, 사회보편적인 어떤 법리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그 세목 누락 부분이 취소를 하거나, 원인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시가 제시한 판례 예시입니다. 예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무효는 아니라고 우리가 시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합시다. 그 예시문에 취소는 될 수도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툰 결과 취소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뭐 어떤 행정 절차나 또는 사업의 어떤 시행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판례라는 거는 뭐 다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법리 해석 부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여기에도 뭐 이런 뭐 딱히 똑같지는 않지만 사업 인정고시 세목고시가 좀 누락된 부분으로 해서 취소를 하거나 무효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아니 판례 예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 어떤 대안을 가지는지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되는지 예,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정고시로 인해서 치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계속 밝혀왔으니까 충분히 뜻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판례 예시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취소가 되었다.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시대로 하면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법리적인 전문적인 해석 부분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논쟁이 되고 있는 110조 부분에 관련해서 농어촌 정비사업의 시행자 가로 열고 사업 시행자가 10조에 따른 10조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일컫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민간인을 이야기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56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컫고 주택건설 사업자나 농어촌 주택 소유자 등입니다. 다른 마을 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해놨습니다. 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문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제시하고 있는 10조나 56조에 해당하는 민간인만 제외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 해석입니다.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법령 해석이라든가 또는 또 민원들 이런 사례들 이래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마을 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답변을 보고 또는 사례를 보면은 그 두 개의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지 나머지 사업은 민간 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 인정받을 수 있어서 수용에 대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담당관님 해석이고 저는 이렇게 이제 조문을 봤을 때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56조에 따른 마을 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는 제외했으면은 담당자님 말을 인정하겠는데 마을 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꼭 10조와 56조의 민간인만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것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신문고 사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 경우가 어떤 법령 해석을 받은 게 어떤 경우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10조에 따르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의 시행자로 농어촌 용수개발 경지 정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토지 소유자 자기가 어떤 경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인은 수용을 줄 수 없다. 그런 경우고 56조의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 소유자 등 민간에 관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은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정비 재개발 사업,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하는 거는 민간인에게 수용을 줄 수 없다. 그런 해석이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등의 범위에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참 아까 앞에서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두 가지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 시간적 차이가 있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작성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같은 날입니다. 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날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왜 두 개의 협약서를 작성해야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히 의회에 두 장을 갖다가 제출했던 건 제출의 실수가 아니고 적어도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서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닌 왜 두 가지의 협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협약서가 중토위에서 공익서 인정받는데 인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때 정확한 구체적인 의무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협약서를 내용은 다른 두 부를 작성할 리가 없죠. 여기에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까 의견 청취 예? 요청서 자료에 보면은 바로 그 1차의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사유 공익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환원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소라고 첨부한 자료가 바로 밀양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2조 3항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영업이익의 50%를 그리고 그린피 15% 무료 대관 사업장 공간 활용 등이 포함된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으면 됐습니다. 이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 시의 어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공익사업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없는 또 다른 협약서가 있을까요? 나는 진짜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거 있으면 해명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사안들이 또 다른 불신을 만든다. 가령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 제시하고 실제 조건 이행상에서는 또 다른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우리 SPC 보면은 이 건설공사 아까 또 누가 지적했습니다. 그냥 뒤에 하다 보니까 다 지적한 내용을 하게 돼서 죄송하네요. 여기에 왜 기반 시설과 골프장 시설까지 같이 도급 계약을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SPC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기반 조성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고 골프장은 SC홀딩스라는 민간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까? 왜 우리 SPC에서 계약이 될까? 같이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질의를 던졌는데 담당관님 말씀이 주주협약서 내용이 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야, 이 주주협약서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없던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바뀐 주주 내용. 4조 각 당사자의 역할 2항을 운영법인입니다. 7호에 보면은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골프장 및 리조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가로 닫고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 회사의 잔존 부채 등을 가지고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므로 회원권 분양 및 상부 구조물, 건축 등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일체 권한을 운영법인인 을이 가진다. 단 리조트 시설의 구성, 규모 및 객실수 등은 각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운영법인 회사의 입장을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이런 조항들이 신설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법인의 공사까지도 우리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해야 하나. 이 당초 여태까지는 SPC는 몇 대 40대 20으로 철저하고 문희랑 씨가 20% 지분을 가지고 조성과 분양으로서 끝난다. 그렇게 누누이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처음부터 왜 설명되고 승인되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바뀔 때는 설명시 바뀝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자, 하나 또 더 말씀드릴게요. 밀양시 휴양용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조 1항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호가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입니다. 뭐 골프장 건설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 조례도 개정했습니까? 그럼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참 아까 말씀드렸는데 SPC 시행사가 우리 밀양관광단지 조성의 명의로 리조트 사용 회원 청약서를 체결합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게 또 바뀌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SPC가 SC홀딩스가 추진하는 골프장 리조트의 사업에 무슨 권한이 있어서 SPC가 회원 청약 계약서를 시행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내용적으로는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내용은 같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 뭐 말씀하신 대로 SPC는 조성과 분양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해산하는 걸로 당초 법인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2019년 9월 30일 날 제4회 이사회를 하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변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SPC가 앞에 말씀드린 7호 제4조 2항 7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분양하고 그때 해산하기로 했던 SPC를 전체적으로 호텔, 관광단지 자기들 그 골프장하고 호텔까지 다 운영하는 SPC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은, 회사하고 저희 또 시하고, 주주협약 부분들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약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부분의 권한과 관련 그 부분하고 두 개가 다는 이 사업자는 저희 시도 그렇지만 이 사업자는 저희 시는 틀림없이 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될 때까지 SPC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자는 이 관광단지에 자기가 들어가는 민간 부분에 대한 민간 부분의 사업을 꼭 자기들이 추진하겠다. 이제 추진 방법상에 물론 조례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그런 건 저희들이 정정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이나 호텔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SPC가 의지만 있으면은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고 우리 시는 그냥 묵인하고 그런 겁니까? 자, 적어도 SPC에는 우리 시의 지분 20%가 있습니다. 그게 이익이 발생해도 20%만큼의 권한이 있고 손실이 발생해도 책임이 있죠. 자, 회원권 청약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리조트, 골프장을 가진 SC홀딩스라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SPC 이름으로 계약하고 SPC한테 책임을 물을 때, 거기에 20% 책임을 가지는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이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한 거는 자금을 빌리는 거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금전 소비대차는 글자 그대로 돈을 개인 대 법인에 스스로 빌려주고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빌리면 부채죠. 우리가 출자한 SPC 부채를 안으면서 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상법적인 지식은 전무하고 잘 모릅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면 주주협약은 여기에 기재된 당사자들 간의 이행사항들을 기재한 상법상의 그런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서로의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는 거는 말씀 안 드려 잘 아시는데 이제 SC홀딩스가 갑은 저희가 공공출자자 부분이고 SC홀딩스가 운영법인의 을인데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큰 거는 자금 재원입니다. 재원 조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의 예를 들어서 금차 계약을 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재원을 빌려오는 그런 부분들의 이자라든가 채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어떤 담보 책임이라든가 보증 책임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가 자문이나 또는 그걸 받고 있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시는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에 내가 주식을 가져 있다고 해서 그 주식이 그 회사가 부채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가 부채를 반납하고 부채 의무를 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돈을 예를 들어 자기가 채무를 차입을 한다 해도 주주가
그 채무에 대한 어떤 변제권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 주식회사 부분은 이 관광단지를 당초 목적대로 조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조성해서 분양하는까지가 맞고, 근데 이제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다 보니 이제 이 SPC가 더 자기들은 골프장과 호텔을 더 같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렇게 이제 쭉 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사업 계획 진행 부분을 좀 변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게 아닌데 임의로 예? 주주협약서 내용을 바꾸고 당초에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 계속 설명해 왔던 내용과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라면은 이 세상의 기준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령 저는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켜질까라는 의심 때문에 공정을 이야기하고 법적 효력을 갖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우리 시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서 부채가 발생해도 우리 책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가지고 가기에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이유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이 주주협약서 내용도 이거 좀 처음 읽어봤는데, 그냥 이 앞에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다른 거 다 놔두고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3,078억, 소득 유발 효과 6,440억, 고용 유발 효과 2,485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3,670, 아니다. 367, 아닌데, 이거. 3조 6,736원. 3조. 이야. 그 다음에, 운영 단계의 고용 계획입니다. 고용 계획. 이야. 총 종사자 수 423명 중 75%인 317명 밀양시 일자리 창출 담당관을 통한 공개 채용 원칙으로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채용하겠다. 호텔 44명, 레지던스 호텔 20명, 골프장 75명, 이거는 민간 사업 부분이니까. 등산 아카데미는 이미 사업 불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대안을 찾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토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호스텔 67명, 실내 암벽장 13명, 콜핑 매장 14명, 스포츠파크에 10명, 문화시설에 6명, 요가에 14명, 농촌 테마파크 12명, 농축산물 판매타운 가공센터에 22명, 판매장에 84명, 생태관광센터에 12명. 자, 이런 고용 운영 계획을 제출하고 이게 지금 사업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우리 시의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승인 잘 못한 거고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공사업이나 또는 민자사업에서 그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시행 이후에 어떤 뭐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별도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용역에 준비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공공시설이 이제 지어지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작게 오지만은, 당초에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 뭐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 다양하게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거하고 같다는 그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단지가 앞으로 그 관광에 대한 트렌드 자체도 바뀌고 세상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고 해서 저희 관광단지 내의 다양한 시설들은 꼭 성공한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초 계획에 100명을 고용하고 뭐 100명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다소 바뀔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최대한 이 계획대로 뭐 맞춰가는 100% 만족하게 맞춰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하고 또 협약서 관련 부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법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당초 우리가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승인 받았던 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사업에 많은 또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가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 인구가 많아가지고 자꾸 줄고 있는데, 저희 시에 놀러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만들려면 그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아도 밀양에 갈 때 가서 놀 데가 없다 하는데, 밀양에 가서 놀 데를 만들려면, 물론 그게 최적의 답은 관광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관광단지 같은 그런 형태, 지금 현재 어떤 저희가 이 관련 법령이나 또는 현재 어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저희 관광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큰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사회가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신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사업이든 간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99.95%의 토지 협의 매수가 가능한 사업을 굳이 공익사업이란 틀 안에 집어넣고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정말 엄청난 걸 제시해놨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공익사업 인정받았다고 우리 시 재산가치 산정에는 엄청난 또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갖고 딱 덩달아서 인근 사유지 토지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고, 예?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정말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시의 재산 가치나 주민들의 재산적 보호, 가치 보호,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SPC 설립할 때 분명히 목적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다 설립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SPC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조성까지도 사업을 같이, 나중에 정사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고 또 설명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한 것은 바로 부채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시가 출자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부채가 만들어져도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액고자 한데 인원이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힘드시죠? 빨리 합시다. 우리 SPC가 금전 대차 소비 계약으로 자금을 이렇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약 한 300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구자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닌데 그게 공개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별도로 한 300구자 정도 되는 걸로 그건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이게 중요한데 300 그 한 구자당 얼마입니까? 뭐 금액이 다 차등 결정되어 있죠. 예, 구자를 말씀드리면 예시에 있는 것처럼 뭐 1억 8천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최고 많게는 5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300구자. 예. 900억이. 이야, 900억. 그 900억을 금전 대차 소비 계약으로 빌릴 때 우리 시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이사님들 적어도 또 감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협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7월 17일 제2회 이사회 할 때 에스파크 리조트 모집 대행 관리 업무 위탁 체결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해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대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결은 있었습니다. 이 의결 때 우리 시에서 선임한 이사들도 동의를 다 했습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SPC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서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 금액의 범위,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억 좀 되죠? 범위를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차입이 벌어지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사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차입금은 어디로 사용됩니까? 이건 SC홀딩스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사업 관련 서류 등 지금 현재 주주협약상 그렇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등 중요 계약의 체결 변경, 기타 회사의 자산의 매각 처분에 관한 구매,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주협약서상도 그렇고, 이때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재원의 조달은 어린 SC홀딩스가 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지금 또 중복적이지만은 이 사업주 체계를 이제 바꾸는 그런 연결해서 그렇게 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에스파크 리조트로 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하고 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조성하는 데 따라서 하는 그런 조성비 부분들은 그 외에 다른 거
다른 뭐 PF라든가 다른 자기 자본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해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의 명칭, 그러니까 사업 명칭은 S파크 리조트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밀양관광단지 조성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단이 단지 조성의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차입을 했다면은 공사 금액 범위 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정도의 액수라면은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SPC를 위해서는. 그렇죠? 200억 정도만 있으면은 기반 조성 과정 다 하는데 왜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SC홀딩스, S파크를 위한 차입이라고 본다면은 위한 차입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SPC 명의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가 작성되면 아니 되지요. 아니 되지요. 그죠? 딱 이런 과정에서 이 차입 의결을 할 때, 이사의 의결을 할 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선임된 이사들이 다 동의를 한다. 그 이사들은 뭐 하는 이사들입니까? 참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는 그냥 팽개쳐도 좋은 뜻, 그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입장만 쫓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대요. 특혜로 오해받는다고. 이 부분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음에, 이, 개정된 주주협약서 17조 1항에 보면은, 그 1항에 회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일체를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본 본 협약 14조 주금 납입에 따른 자본금 출자 의무 외에는 회사의 목적 사업 달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요, 어디를 말합니까? 예? 예, 주주협약서상은 어련 SC홀딩스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건 아까 사업 구도 변경으로 해서 이제 S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주주가 바뀌었는데 협약서 내용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뀐 주주를 대상으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 개정한 주주협약서의 당사자는 밀양시 20%, 운영법인 SC홀딩스 80%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협약서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기존의 협약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조 2항 주주협약서입니다. 10조 2항 운영법인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일체를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조달한다. 운영법인입니다. 11조 2항 2호 총 사업비의 책임 조달 사업 추진 초기 비용 포함 및 총 사업비 산정 이 이항이 운영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법인의 업무 중에 2호에서 총 사업비의 책임 조달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이게 있던 주주협약서인데 이거는 이제 이사의 정관이죠. 주주협약서니까. 이 주주협약서에는 싹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 참 이거 도대체가 17조 1항 회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일체를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조달한다. 지금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회사와 운영법인이 역할이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회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파견돼도 임명돼도 무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의 계약, 자금의 차입, 또 업무의 분담에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직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8조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을은 운영법인입니다. 회사는 시중은행과 대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요 부분은 앞에도 그랬습니다. 대출 협약 부분은 이제 당초 사업 구도 자체를 이제 PF를 일으켜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출 협약이라는 게 결국은 PF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PF를 하는데 회사가 왜 관여가 돼야 되느냐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지금 주주협약을 개정하면서 이제 그 각각 을의 어떤 구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 말씀드리도록. 예. 그 담당관님, 지금까지 SPC를 설립하고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설명해 왔던 내용에 따르면은 전혀 성격이 다른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설명하셨지만은 이런 아니라면은 SPC 설립 목적 자체에 의해가 동의가 있었을까요? 동의를 구할 때는 분명히 비영리 조성 목적에서 했습니다. 설립하고 나니까 설거머니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전면 개정해야 되고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봅시다. 19조 2항을 한번 봅시다.
2항 2호에 19조 2항 2호에 보면은 환매 부분이 나옵니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그 매각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4호에는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점으로 되겠는데. 우리 담당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지금 그 시유지에 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이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매매계획을 체결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취소되거나 뭐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시가 도로 이제 환매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이 부분은 또 저희들 그 공유예산 관리계획 승인하시면서 어떤 조건들하고도 또 이제 같이 부합되는 부분들인데, 전체 뭐 우리 사유지가 60% 이상 매입하고 위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셋째 그 저당을 설정하는 신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제 환매를 해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그런 식의 조건을 걸어놓은 부분들이라, 이거는 시유지를 사업이 안 됐을 때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우리 환매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주주 협약서에 규정을 하면은 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예, 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40조에 보면 분쟁의 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회사와 우리와 다양하게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사유든 지간에 서로 어떤 의견의 충돌로 해서 있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걸로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판단받기로 그렇게 주주협약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주협약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의 어떤 책임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저희 시가 그런데 책임지는 부분들이 없게 하고 또 저희 시유지 부분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서 만약에 뭐 안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 재산권에 대한 시유재산권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만 저는 미흡한 걸 넘어서 주주협약서에 설명 없는 일방적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절대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왜 우리 시가 지분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 당초 설명과는 달리 자금 조달에 책임을 져야 되고 차입금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이런 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든지 한 번에 단칼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또 너무 한 번에 해결하자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초점이 흐트러질까봐 저 질문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 질문 있으면 뭐 더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질문을 매듭 짓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유지 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좀 보니까 물품관리법입니다. 법 3조의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4호도 있습니다. 자, 모든 우리 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저는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미촌 시유지 매매 계약에 관해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농어촌 관광 휴안단지 조성 사업을 볼 때는 잘 지켜져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지켜진다고 답변하시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부지가 5만여 평이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비용은 6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 완전 이게 맞지 않죠? 대신에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 사업이 그 실질적인 비용의 손실만큼 얼마만 더 지역 경제에 이익을 줄 것인가, 그 계산이 되어야 우리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처분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거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우리 시유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유지 하나만 했을 때는 아니고 이 밀양 농어촌 휴양관광지 도선 전체에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수지 운영 분석 자료 봤습니까? 전체 세밀하게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신뢰가 가는지는 차치하고,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만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토지 취득 처분에 따르는 비용, 직접적인 비용 67억이 손실이 일어나도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 과장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참,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수용이 전제가 됩니다. 사업 승인을 받았으니까. 지금 보상하는 가격 시점의 기준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서상 2020년도와 가격 기준 시점이 2016년도로 돌아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돌아갔느냐?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2016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 여건을 만드는 부분, 그게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가 팍 올라갑니다. 일반 우리 시 평균 공시지가와 사업지 내 평균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은 공고고시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고시 이전의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갑니다. 엄청 낮죠. 그게 우리 시유지 보상 가격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필지 정으로 인해서 6억 2천 정도가 정액됐다 그러는데, 이 재감정에 따르는 정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다 포함, 내필지 정액에 따르는 정액 부분과 재감정에 따르는 정액 부분 다 합친 게 6억 2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재감정을 했습니다. 우리 CUG는 1년여 만에 1.5% 증액됩니다. 사유지는 기간이 좀 더 되는 것도 많습니다. 1년 한 4개월 정도. 그런데 4.5% 정도 다 인상이 됩니다. 감정평가사 설명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중앙감정원에서 공시하는 월별 표준 집값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변동률에 의하면은 농지의 변동률이 인상폭이 크다. 따라서 농지 증가율이 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재감정할 시점에 우리 사유지는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10월쯤에 전부 용도 구역이 변경됩니다. 그 구역 또한 관리지역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하게. 어쨌든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로 사유지는 4.5% 정액되고 시유지는 1.5% 정액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관리지역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 재감정에 따르는 인상분과 필지 증가에 따르는 인상분을 다 합쳐도 6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시의 이익에 맞는 매각 처분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로서는 가장 큰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목적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로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매 계약 이후에 하면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10% 계약금 받고 40% 중도금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았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의하면은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계약금을 한수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면 뭔 말합니까? 당초 시유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매죠. 근데 한매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한매는 우리가 다시 사들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유지는 원형 그대로, 공유재산 원형 그대로, 지금 현재 농지가 있으면 농지 그대로, 농지 위에 집을 짓다든지 한 원상복구하면 집을 뜯어내야 돼. 지금 현재의 위치, 그러니까 용도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는 용도만 기준한 것이고 재산 소유권을 기준하면은 원래대로 원상 회복을 하려면 시소유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을 해야 됩니다. 고불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까지 납부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소유권 이전 안 하기 때문에 계약금 환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일반 그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공유재산법에서. 화장님께서는 환매 특약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사업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은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안 되면 그 매매 계약에 그러니까 해지 해약에 따른 부분이지 이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는. 왜 안 되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가 2001년 집행식이 2001년 3월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분양대금의 30%, 중도금이 30%. 이게입니까? 이건 아니네. 잘못됐네. 아까 그 자료가 어디 갔어요? 우리가 연도별 매입 아니지. 우리가 매각 대금을 연도별로 이렇게 받죠. 지금 매매 계약을 2년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받아라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5년이라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일반 재산 경우는 5년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2년을 계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중에서 계약금 10% 그리고 내년 4월 30일 날 40% 나머지는 잔금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렇죠. 그래서 잔금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이제 기반 시설 완료 시점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2년을 그러니까 9월에 하면 내명년 말 정도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내년 1년 하고 내명년 말 정도 보시면. 2022년 말 정도를 계산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매 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 자, 2022년 12월부로 완납을 했습니다. 대금을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정한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용도가 변경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했을 때는 자 시행은 그 공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완납을 받았고 우리는 이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은 그 후에 완납이 용도가 다르다라든지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환매 특약이 없으면은.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무품관리법 시행령 37조의 3입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입니다. 1항의 법 36조의 2항. 2항이 뭐냐면 일반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법 36조 2항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뭐냐면은 36조 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여기입니다. 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무한운정에 옛날에 시유지가 있었는데 땡땡 건설과 골프장 건립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고 물론 이전까지 했죠. 중도에 포기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 때 환매 조건 때문에 우리 시가 되찾았습니다. 그거를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시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환매 특약을 하는데 다른 어떤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연구시설물의 축조 법 13조죠. 시행령 구조인가 그런데 이 부분도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게 또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계약에 명확하게 특약 표시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업, 사회를 위한 환원사업이라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이 자체가 얼마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는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특약 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꼭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라 하는 부분은 해약이나 해지의 개념은 계약 기간 안에 있을 때 행정이 행위를 할 수가 있지,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해지나 해약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약 기간이 있을 때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원점으로 돌리고 장래 일어날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지, 이게 아까 우리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 했을 때는 만약에 아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보증금 환수라든지 원상복구,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안전해준 이전 자체를 안전해줌으로써 재산권은 바로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 발전이나 특약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하는 미래 전략 담당하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